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5월 5일 오후 1시인데요. 주말에 나와서, 주말이 아니죠. 뭐, 쉬는 날 나와서 영상 찍는 만큼 여러분들이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제 썸네일 보고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야, 왜 갑자기 전량 매도하라고 하지? 그 말씀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가격이 아니라 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있죠. 뭐냐면, 하나오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주가는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24조 원이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고평가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는 뭐다? 숫자는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우리가 24조라고는 하지만 묶여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통 주식만 따진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7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은 7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서도 7조 8천억 중에 대부분의 물량들이 어디 있다? 거래가 터지는 위쪽에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 11,500원 구간에 1,300만 주의 블락들이 있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 있죠. 뭐 이러한 구간들, 거래가 터지면 올라왔던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가 물량을 봤을 때 우리 평균 단가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얼마예요? 75,000원 개인 처자가 7만원에서 75,000원에 꽤 많은 분들이 하나오션을 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간에서 하나오션의 주가가 빠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의 평균 단가가 쌓여 있는 구간은요, 결과적으로 뭐요?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8만 원대, 정확히는 7만 9천 원에서 8만 원대가 과거 이 3만 4천 원 상승하기 전 구간, 그리고 6만 5천 원 바닥을 잡는 구간, 이러한 구간들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식의 지금 현재 가격이 싸냐 비싸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쌀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오션이 지금 구간에서 사실 똑같은 말 계속해서 죄송하긴 한데 모멘텀이 전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올라오는 이유가 뭐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오션 주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 관련된 군함 관련 수주, 또 이 MRO 사업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하나오션이 나오는 매출보다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조금 확장형인데 오스탈 지분 인수를 통해서 미국 쪽의 군함과 MRO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연결로 반영이 되면 더욱더 가파라지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기사를 보면 이쪽에 보면 하나오션이 자체적으로 오스타를 인수하는 건 아니죠. 하나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수주 받는 걸 누가 한다? 하나오션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 시스템이 오스타를 사더라도, 그죠? 이 군함 만드는 건 하나오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그룹주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부분들에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룹사 차원에서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하나오션이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건 하나그룹이 밀고 있는 게 조선이요. 사실 우리가 조선도 군함도 만들면 군함에 뭐가 들어가요? 무기 들어가죠. 그죠? 무기 들어가고 무기 체계 시스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군함을 하나 만듦으로써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션이 사실상 가장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오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조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들이죠. 결과적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미국에도 조선 시설이 있다라는 건 하나오션이 만약에 오스타르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서 이 조선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오션이 단기적인 블락딜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제한적으로 봐요. 산업은행이 지금이 고점이라 생각했으면 4.3%가 아니죠. 지분을 10% 던졌겠죠. 더 싼 가격이라도. 4.3%만 던졌다라는 건 분명히 더 올라가면 던지려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분할 매도. 제가 항상 이 주가는 더 갈 겁니다. 주가는 더 갈 건데 하지만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랑 굉장히 유사해요. 결과적으로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분할 매도를 되게 늦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분할 매도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한 3배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이 너무 고점 같아 라고 했으면 2분의 1이나 팔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비중을 줄여야 되니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업은행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산업은행은 4분의 1밖에 매도를 안 했죠. 앞으로 올라갔을 때 계속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산업은행이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라갔어요. 11만 원까지 뚫고 올라갔어. 그죠? 그럼 여기서 산업은행이 2차 블락딜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과연 충격이 처음 충격만큼 올까요? 처음에 11% 하락한 것만큼의 충격이 하나오션에 올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1차 블럭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2차 블럭딜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악재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2차 블럭딜 때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블럭딜하면 기회로 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산업은행이 노리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블럭딜에서 더 많은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도를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 1차 블럭딜 이후에 올라오는 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2차 블럭딜에도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들이 많이들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차 블럭딜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블럭딜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을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5월달쯤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10만원, 11만원 돌파할 때 뭐 해야 된다? 그때 일부 물량 대응을 하면 돼요. 지금은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항상 이 주식이 빠질 때는요, 빠질 때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올라갈 때 막 따라 붙거든요. 올라갈 때 따라 붙고, 내려갈 때 팔고 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라갈 때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내려갈 때 비중을 확대해야 돼요. 물론 이 구간별로 틀리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4만원, 5만원 올라가는 구간에서 축소가 아니라 5만원, 6만원, 7만원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뭐 해야 된다? 분할 익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도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이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한 13% 정도 하락한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앞으로 주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인데 이거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손실을 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 손실을 계속 볼까봐 걱정하고,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손실인 사람들은 손실이 확대될까봐, 수익인 사람 중은 이 수익을 뱉어낼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몰빵 매수를 안 하면 돼요. 내가 정말 불안하다 여기서 3분의 1만 팔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불안한 건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안한 건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의 이제 그릇이 되려면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경험.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이 단순히 하나오션 종목 하나만 계속 들고 간다고 이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얻는 게. 하나오션 말고 여러분 다른 종목 샀을 때 손절했을 때 있죠. 분명 손절했을 때 있을 거고 수익 줬다가 못 팔아서 빠졌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랬었지. 이땐 이랬었지. 근데 저는 여태까지 주도주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아, 주도주의 끝은 이렇구나. 주도주의 시작은 이렇구나. 이걸 항상 느껴왔다. 몸으로 직접 느꼈단 말이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면 주도주가 올라갈 때 항상 중간에 이제는 내리자라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제가 지금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슬슬 내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7,000원부터 19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슬슬 내려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펩트론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봐봐요. 실적이 이렇고요. 실적이 이렇고 1112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7,000원짜리가 1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와, 개거품. 이딴 걸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펩트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펩트론의 기술력을 알고 짓거려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오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7,000원부터 어디까지 갔죠? 19만 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펩트론 주주분들은 이 엄청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오션을 보는 주주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펩트론을 들고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제가 하나오션이 더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냉정하게. 하나오션을 봤을 때 저는 펩트론 같은 거 보면 매도하라고 합니다. 매도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오션을 봤을 때 매도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고점이 아닌 것 같아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주로서 이러한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이게 고점인지 아니면 지금이 더 사도 되는 구간인지. 근데 한 발짝 뛰어서 보잖아요. 7,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0에 올라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하나오션은 왜 고점을 생각 안 하냐면 얘가요. 실적이 안 나올 때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실적이 안 나왔을 때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세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2019년도 이렇게 볼게요. 자, 34,000원대. 34,000원 거 최근으로 보자. 최근으로. 우리 최근 여기 볼까요? 여기. 2021년도? 아니, 2023년도 볼까요? 자, 2023년도의 실적과 2022년도의 실적을 보면 얘네들이 주가가 34,000원이었을 때, 그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자고요. 시세가 얼마였을 때 얼마인지. 지금 보면은 34,000원 대비 거의 한 2배가 좀 넘게 올랐죠. 그럼 시총이 얼마였어요? 시총이 12조? 12조? 한 11조 됐겠죠. 11조. 하나오션이 시총이 11조였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자, 이때 당시에 그러면 돈을 얼마 벌었는지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자, 돈 얼마 벌었죠? 자, 돈을 매출이 5조, 매출이 7조에 뭐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조고요. 영업이 얼마? 마이너스 2천억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23년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영업 매출이 7조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시총이 얼마였어요? 시총이 11조였어요. 11조.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이 당시에도 7조 때 마이너스 2천억일 때 11조였는데 앞으로 매출은 몇십 조가 될 거고 영업이익은 1조, 2조가 될 건데 왜 도대체 이 가격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34,000원일 때 매출 7조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천억일 때도 시가총액이 11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하나오션이 컨센을 보게 되면 어때요? 매출이 15조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 됩니다. 매출이 15조에 2배 뛰고요.
영업이익 얼마 돼요? 1조 5천억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땐 왜 도대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찍힐 건데 왜 주가는 더 못 간다고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겠죠. 야, 봐봐. 바보냐? 바보냐? 야, 이 34,000원일 때는 지금 하나오션이 7조 마이너스 2천억일 때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줬던 거야 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고 MRO 사업을 하고 오스탈 지분 인수로 해외로 진출하는 이 밸류에이션은 왜 계산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말이죠. 지금 가격에서 왜 그러한 밸류에이션은 가격을 안 넣냐고. 여기서는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니까 주가 이 정도 밸류에이션 줬다라고 하면 지금도 미래에 그러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올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줘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논리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성장성이 꺾이는 부분들, 끝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전량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거고요. 제가 하나오션 34,000원대 우리가 하나오션 34,000원, 36,000원대 출발할 때 또 잡아드렸고요. 그죠?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오션 또 저점 구간에 잡아드렸습니다. 날짜 보시면 12월 26일, 12월 23일이죠. 또 그리고 65,000원 최근에 이 바닥 구간 찍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이 바닥 구간에서도 한 번 더 또 잡아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점을 찍는 구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성장성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식은요. 미래를 보고 미래에 찍을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선반영합니다. 근데 그 선반영하는 시점이 지금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셔서 좀 동의한다라는 거 좀 같이 공유해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오션 관련돼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려있는데 매도해야 되나? 아니 내 물려있는데 추가 매수해야 되나? 내가 수익 중인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고 하나오션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9201-6329로 오션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오션만 남겨주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오션 남기셔서 지금 매도할 때 아닙니다. 지금 매도할 때 아니에요. 더 갔을 때 매도 타이밍 잡을 거예요. 이때 같이 대응하실 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으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환율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 영업이 꺾인다라고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고 걸으십시오. 하나오션은요. 이 환율에 대해서 전부 다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든 환율이 빠지든 큰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하나오션이 이 조선업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 파생 상품을 환율이 올랐을 때 환율 내렸을 때 파생 상품 선물 포지션 파생 상품 매도 포지션 파생 상품 매도 포지션 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환율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진짜 환율 차이가 손실이 심하다 해도 100억 정도. 이렇게요. 큰 차이 없어요. 100억 큰 돈이지만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자 6월 3일 대선입니다. 자 앞으로
딱 5일 정도, 딱 한 11일 정도까지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3%죠. 사실 퓨리오사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 관련주가 막 5배, 6배가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계속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냐?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된 정책주 봐야 됩니다. 정책주. 자,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정책을 좀 생각을 하냐면 2022년도에 이 정책 이름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검색하면 나오긴 할 텐데 이때 당시 관련주가 7배가 올랐거든요. 2022년 대선 때. 지금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퓨리오사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근데 2022년도에 얘기했던 대선 정책주가 최근에 올라오거든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온 상태에서 좀 눌려 있는데 우리가 요거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얘기했던 정책이 지금 올라온다라는 건 곧 5월에 뭐가 있습니까? 대선 토론이 있죠. 대선 토론.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뭐 할 거예요? 2022년도에 이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야기를 꺼낼 거예요. 그럼 여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상 답변을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굉장히 서민 경제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뭐 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올라가면 정말 막 5배, 6배 급등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 종목 대선 매집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대선 매집주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